자, 오늘부터는 교과서 130쪽에 있는 사람의 유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의 유전, 교과서 내용을 좀 같이 봐볼게요. 자, 첫 번째 줄에 있는 설명 보면, 자, 생물이 지닌 고유한 특징을 형질이라고 한대요. 형질. 그리고 그중 부모에게서 자손에게 전달되는 것을 뭐 유전 형질이라고 한다. 라고 하는 이제 형질이라는 단어가 등장했는데, 자, 밑에 보면 이런 사람의 유전 형질에 대한 다양한 예시들이 있는데, 자, 눈꺼풀이 있냐 없냐, 보조개가 있냐 없냐, 귓불 모양이 뭐냐, 혀말기가 되냐 안 되냐, 이마선 모양은 무엇이냐, 엄지손가락은 젖혀지냐 아니냐, 혈액형은 무엇이냐, 눈 색깔은 무엇이냐, 쌤이 방금 동그라미 친 것들, 요런 것들이 생물이 지닌 고유한 특징인데, 우리는 이제 이거를 형질이라고 부를 거예요. 형질. 자주 나오는 말이니까 좀 알아두세요. 형질이라는 단어.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다양한 유전 형질도 있고, 여기 나와 있지 않은 더 많은 이제 수많은 유전 형질들이 있는데, 자, 여기 예시를 보면, 자, 눈꺼풀 형질은 눈꺼풀에 대해서는 쌍꺼풀인 사람과 외꺼풀인 사람이 있죠. 이렇게 뚜렷이 구분돼요. 누구는 쌍꺼풀이 있고 누구는 외꺼풀이 있는데, 이렇게 한 형질에 대해서 서로 대립 관계에 있는 형질을 대립형질이라 그런대요. 대립형질. 이 단어 처음 듣는 거니까 자꾸 반복을 해서 해볼게요. 자, 눈꺼풀이라고 하는 유전 형질에 대해서 쌍꺼풀인 것과 외꺼풀인 것은 서로 대립형질이에요. 자, 보조개라는 유전 형질에 대해서 보조개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대립형질. 귓볼 모양에 대해서는 분리형인 것과 부착형인 것이 대립형질. 혀 말기도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이 대립형질. 그리고 이마선도 V자형인 것과 일자형인 게 대립형질. 엄지손가락이 젖혀지는지 곧게만 되는지 이것도 대립형질. 혈액형 A형, O형, AB형, O형 각각이 이거 전부 다가 대립형질. 눈 색깔 이 다양한 눈 색깔 전부 다 각각이 눈 색깔이라고 하는 유전형질에 대한 대립형질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요 형질이라는 단어 잘 알아보고, 자, 보면은 한번 혀말기도 한번 지금 집에 있는 사람도 한번 해볼래요? 이 혀말기가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안 되는 사람은 이게 노력으로 안 돼요. 이미 유전적으로 혀말기가 불가능하게끔 내 혀가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리고 이제 다들 이제 엄지손가락 한번 따봉 해보면은 쌤은 이게 안 되거든요. 이렇게 보면 친구들 중에는 엄지의 이제 끝부분이 더 뒤로 꺾이는 요런 친구들도 있는데, 그게 안 되고 그냥 이렇게 일자로만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것도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이미 우리 뼈의 구조가 이 젖혀짐이 되게끔 만들어진 사람과 안 되게끔 만들어진 사람으로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노력을 안 됩니다. 혈액형을 내가 내 맘대로 못 바꾸는 것처럼.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유전형질이라고 하는 단어랑 대립형질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알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그동안 또 배운 것 중에, 자, 우리는 1번 염색체를 두 개 가지고 있죠. 자, 크기와 모양이 같은 염색체가 이렇게 두 개씩 있어요. 2번 염색체도 자, 두 개씩 있고, 3번도 두 개 있고, 이렇게 4번도 두 개 있고, 이런데, 이렇게 우리가 가지는 크기와 모양이 같은 쌍을 이루는 이 염색체들을 우리는 상동 염색체라 그런댔죠. 상동 염색체. 자, 하나는 아빠가 준 거, 하나는 엄마가 준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쌍을 이루고 있는데, 자, 같은 염색체, 요 상동 염색체라면, 예를 들어 뭐 1번 염색체라면, 이 아빠한테 받은 요 부분과, 그거의 상동인 엄마한테 받은 요 염색체의 같은 위치는, 같은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존재해야 돼요. 그래서 이 왼쪽, 아빠한테 받은 요 부분이 혈액형을 결정하는 곳이라면,
엄마한테 받은 이 부분도 혈액형을 결정하는 곳이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뭐라고 부른다고 배웠냐면 여기 대림유전자라고 부른댔죠. 대림유전자라고 부른다고 지난번에 배웠습니다. 자, 상동염색체의 같은 위치에는 한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존재해야 되는데 그거를 대림유전자라 그래요. 대림유전자. 그래서 요 왼쪽이 혈액형을 결정하는 곳이면 요 반대편도 혈액형을 결정하는 곳이어야 되는데 그 세부적인 내용은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아빠한테는 A라는 유전자를 물려받았지만 엄마한테는 뭐 B를 물려받을 수도 있는 거고, 아빠한테는 O를 물려받고 엄마한테 똑같이 O를 물려받고, 이렇게 엄마 아빠한테 물려받은 게 같은 조합일 수도 있고 다른 조합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런 이제 유전이 되는 양상을 우리가 처음 접했던 게 아마 완두의 유전에 대해 우리 배웠던 게 중학교 때 이제 배웠던 내용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 완두 배웠던 거 한번 복습을 좀 해볼게요. 자, 완두의 자, 모양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있는데, 자, 완두도 생물이기 때문에 그 식물 세포의 해간에는 또 완두만의 이런 염색체들이 있을 거예요. 그 얘네들도 역시 염색체가 이렇게 상동 염색체로 쌍을 이루고 있어. 자, 그리고 이 상동 염색체 어딘가에는 이제 완두의 모양을 결정하는 그런 대립 유전자가 존재하는데, 이 완두 모양. 자, 그 유전자를 우리는 대문자 R, 라지 R이랑 소문자 R, 스몰 R로 한다고 했던 게 기억이 어렴풋이 날 거예요. 기억이 안 나는 친구들 이제 새로 배우는 마음으로 이제 듣고, 자, 이 자리에 라지 R이라는 유전자를 가지면 그 완두는 둥근 완두가 돼요. 자, 그리고 스몰 R을 가지게 되면은 그 완두는 자, 주름진 완두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완두를 이제 얻었을 때 그 완두가 가질 수 있는 유전자형의 조합은 요 라지 R만 부모에게 물려받은 라지알 완두가 있을 수도 있고, 자, 부모님 두 분 중에 한 분한테는 라지알을 물려받고 한쪽에게는 스몰알을 물려받은 요런 라지알 스몰알 유전자를 가지는 완두가 있을 수도 있고, 부모님 모두에게 스몰알만을 물려받은 요런 완두가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가능성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자, 요 대문자 R, 라지 R만 가지는 완두는 둥근 완두가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 자, 스몰 R만 가지는 완두는 주름진 유전자밖에 없으니까 자, 주름진 완두가 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요 둥근 완두를 결정하는 라지알 유전자랑 주름진 완두를 결정하는 스몰알 유전자가 같이 가지고 있는 완두는 어떤 모양이 된다고 배웠었죠? 요거 자, 요거 둥근 완두가 됩니다. 자, 둥근 완두를 가지게 되는데, 자,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자, 지금 이 두 번째 있는 이 2번 완두는 라지알 유전자랑 스몰알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데 결국 누구의 형질이 밖으로 드러난 거냐면 대문자 R, 이 라지알 둥근 완두의 형질이 겉으로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요 라지알이 스몰알을 이겼다라고 이야기해요. 이렇게 서로 다른 대립 유전자가 함께 존재할 때 둘 중에 하나만 이제 보통 겉으로 드러나게 되는데, 이때 겉으로 드러나는 이긴 유전자를 뭐라 그러냐면 우성 유전자라 그래요. 우성 유전자. 그리고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이 스몰알을 열성 유전자라고 이야기해요. 이렇게 서로 다른 대립 유전자가 서로 만났을 때 겉으로 드러나면 우성, 자,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열성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완두를 만나면, 우리가 완두를 들고 있을 때, 쌤이 한 완두를 들고 와서, 여러분, 이거는 둥근 완두예요 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또는, 여러분, 이거는 라지알인 완두예요. 유전자를 이렇게 가지는 완두예요 라고, 물론 이렇게 소개한 사람 없겠지만, 라고 이제 표현할 수도 있어요. 요 가운데 완두도, 요 두 번째 완두도 선생님이 이거 들고 와가지고는, 여러분 이거는 둥근 완두입니다 라고 소개를 할 수도 있고, 여러분 이거는 유전자가 라지알 하나, 스몰알 하나 가지는 완두입니다 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요 완두. 세 번째 완두를 들고 와서는 여러분 이거는 주름진 완두예요 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쌤이 좀 약간 이상한 사람이 오면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이렇게 들고 와서는 여러분 이거는 스물알 완두예요 라고 여러분들한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겪어보진 않았겠지만 실제로 이제 유전학에서는 이렇게 두 가지 표현을 모두 사용할 수 있는데, 자, 선생님이 지금 왼쪽에, 자, 왼쪽 라인에 표현했던 여러분 이 완두는 둥근 완두입니다. 이 완두는 주름진 완두입니다.처럼 겉으로 나타나는 형질을 지금 표현한 거잖아요. 이거는 둥글어, 이건 주름져, 이 사람은 A형이야, B형이야 이렇게 이런 걸 표현하는 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표현형을 이야기했다고 이야기해요. 자, 이 유전자 조합에 따라서 겉으로 드러나는 형질을 우리는 표현형이라 그래요. 자, 이 완두는 둥근 완두입니다. 이 완두는 주름진 완두입니다. 선생님은 지금 완두의 표현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오른쪽. 자, 이 완두는 라지알 완두입니다. 라지알 스몰알 완두입니다. 스몰알 완두입니다. 라고 하면은, 선생님은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거냐면, 이 완두의, 자, 유전자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전자형. 실제로 얘들이 그 상동염색체에 가지고 있는 대립 유전자의 구성, 요거를 이야기하면 우리는 이제 유전자형을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 이제 곧 보겠지만 무슨 예시가 나와 있냐면 쌍꺼풀이라는 유전 형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쌍꺼풀. 눈꺼풀이 맞겠구나. 눈꺼풀. 자, 눈꺼풀이라고 하는 유전 형질에는 어떤 대립 형질들이 존재하냐면 쌍꺼풀이 있는 사람과 없는 외꺼풀인 사람들이 존재해요. 선생님도 외꺼풀인 줄 알았는데 책에는 외꺼풀로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이게 맞는 말인가 봐.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예시를 들었냐면, 자, 쌍꺼풀을 결정하는 대립 유전자를 라지 A라고 이야기하고, 자, 외꺼풀을 만들게 되는 대립 유전자를 스몰 A라고 이제 이야기했어요. 자, 그러면 사람들은 가질 수 있는 유전자의 조합은 라지 A인 사람도 존재할 수 있고, 라지 A 스몰 A인 사람도 존재할 수 있고, 스몰 A인 사람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라지 A만 가지는 사람은 쌍꺼풀이 있는 사람이겠죠? 이 유전자밖에 없으니까. 자, 그 다음, 자, 외꺼풀인 사람이 되겠죠. 이 사람은, 세 번째 사람, 스몰 A만 가지는 사람은 외꺼풀을 가지는 사람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 가운데 사람, 쌍꺼풀 유전자도 가지고 외꺼풀 유전자도 가지는 사람은 무엇이 되냐? 실제로 관찰을 해봤더니 쌍꺼풀을 가진 사람이 되더래요. 라지 A가 스몰 A를 이기는 거야. 그래서 요 라지 A가 쌍꺼풀을 결정하는 라지 A가 우성이고, 이 스몰 A 외꺼풀을 결정하는 스몰 A는 열성 대립 유전자라고 표현을 해준 거예요. 이렇게 우성과 열성에 대한 이야기 이제 알고 가고, 또 방금 한 것처럼 이 사람을 표현할 때 이 사람은 눈꺼풀 유전에 대해서 라지 A인 사람이야, 라지 A 스몰 A인 사람이야, 스몰 A인 사람이야 라고 표현했다면 선생님은 그 사람의 눈꺼풀에 대한, 자, 유전자형을 이야기한 거예요. 유전자형을.
자, 그리고 만약 선생님이 표현을 할 때 이 사람은 쌍꺼풀인 사람이다 또는 외꺼풀인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면 선생님은 그 사람에 대해서 눈꺼풀에 대한 자, 표현형을 이야기한 겁니다. 표현형. 자, 그래서 지금 용어들이 지금 계속 새로 나오고 있죠. 뭐 형질, 유전형질, 대립형질, 우성, 열성, 유전자형, 표현형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좀 익숙해져야 돼. 자꾸 반복해서 읽어보고 뜻을 막 외우려고 노력해가지고 그냥 딱 들었을 때 아 저거 말하는구나 이렇게 될 수 있는 단계가 되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또 교과서에 어떤 이제 예시가 또 나왔냐면 자 만약에 아빠가 자 라지에인 사람이야. 그럼 이 사람은 쌍꺼풀이 있는 아빠겠죠. 근데 엄마는 자 스몰에인 사람이야. 그럼 이제 엄마는 외꺼풀을 가지겠죠. 자, 이 두 사람이 결혼해서 이제 아이를 낳으면 아빠는 정자를 만들고 엄마는 난자를 만들 텐데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생식세포 분열을 할 때는 이 상동인 염색체 중에 두 개 다 넣는 게 아니고 하나만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빠는 정자를 만들 때 이 왼쪽 거 아니면 오른쪽 걸 집어넣는데 이 사람은 어쨌든 이 눈꺼풀에 대해서는 같은 조합을 가지니까 어떤 걸 집어넣든 간에 이 정자는 눈꺼풀에 대해서 라지 A 유전자를 들고 찾아가겠죠. 마찬가지로 난자는 둘 중 하나를 집어넣는데 어떤 조합이든 간에 스몰 a를 주게 될 거예요. 자, 그렇게 만들어진 이 부부의 자식은 언제나 이 눈꺼풀에 대해서는 라지 A, 스몰 a를 가지는 조합밖에 안 나오겠죠? 그래서 이 아이는 언제나 쌍꺼풀이 있게 태어날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의 표현형은 쌍꺼풀이 있다. 이 아이의 유전자형은 라지 A, 스몰 a다. 라고 표현해주면 됩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간단한데, 만약에 막, 아빠는 라지 A, 스몰 a를 가지고, 엄마도 막, 라지 A, 스몰 a를 가지고 이러면 경우의 수가 늘어나니까 엄청 복잡하겠죠? 엄청 복잡한 거 이제 할 때, 자, 어떻게 했었나? 우리 중3 때 어떻게 배웠나? 이것도 한번 복습을 좀 해볼게요. 자, 여기 밑에다가 새로운 페이지에, 자, 라지 A, 스몰 a인 사람하고, 자, 라지 A, 스몰 a인 사람이 결혼했을 때, 그리고 아이를 낳을 때 그 자손의 유전자형의 비율을 우리 했던 거,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복습을 해봅시다. 자, 요런 사각형을 그릴 줄 알아야 돼. 우리의 이제 모든 경우의 수를 이제 다룰 건데, 요런 거 그렸던 거 기억이 날 거야. 자, 왜 이렇게 그렸냐면, 자, 지금 이제 왼쪽이 아빠, 오른쪽이 이제 엄마라고 이야기하면은, 자, 아빠는 정자를 만들 때 정자에 라지 A 아니면 스몰 A 둘 중에 하나를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아빠가 만든 정자들의 절반은 라지 A를 가지는 정자가 만들어질 거고 나머지 절반은 스몰 a를 가지는 정자가 만들어질 거예요. 랜덤이니까 반반. 자, 마찬가지로 엄마가 만드는 난자도 조합이 라지 a를 가지는 난자가 절반이 만들어질 거고 스몰 a를 가지는 난자가 절반이 만들어질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 정자와 난자들이 랜덤하게 만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제 이걸 채우냐면은, 자, 이 칸의 의미는 뭐냐면, 이 정자와 이 난자가 만났을 때가 이 칸을 채우는 거예요. 그럼 이때의 조합은 라지 A, 라지 A겠죠? 이거 눈꺼풀이 있는, 쌍꺼풀이 있는 자식이 태어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요 칸의 의미는, 자, 이 정자와 이 난자가 만났을 때를 뜻하는 칸이니까, 라지 A, 스몰 a가 조합이 될 거예요. 나머지도 그냥 굳이 화살표 그리지 않고 이제 적을게요. 자, 여기는 요 정자와 요 난자의 만남을 뜻하는 칸이니까 라지 A, 스몰 a일 거고, 자, 요 칸은 스몰 a, 스몰 a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요 라지 A, 라지 A인 아이는 쌍꺼풀, 요 친구는 뭐 쌍꺼풀, 요 친구도 쌍꺼풀, 그리고 요 친구만
외꺼풀을 가지는 그런 자식이 태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 다이아몬드 그려가지고 칸을 채우면 우리가 놓칠 수가 없어요. 경우의 수를. 물론 이제 하나하나 이제 내 머릿속으로 암산으로 세도 되지만, 요렇게 세는 게 정확한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자식을 낳는데, 자, 이 표를 보고 또 이제 어떤 해석을 할 수 있냐면, 자, 이들이 자손을 낳을 때, 이들 자손의, 자, 유전자형의 비율은 어떻게 되느냐. 자, 요런 걸 이제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자, 그럼 이제 보면은, 자, 저 네모칸 안에 라지 A, 라지 A도 존재하고, 라지 A, 스몰 A도 존재하고, 스몰 A, 스몰 A도 존재하고 있죠? 그리고 그 개수를 세보니까, 라지 A, 라지 A는 하나, 라지 A, 스몰 A는 둘, 스몰 A, 스몰 A는 또 하나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1대 2대 1이라고 표현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런데 또 이걸 물어보게 돼요. 자, 표현형의 비를 물어보게 돼요. 자, 표현형의 비는 어떻게 되느냐? 위에 있는 그림에서 쌍꺼풀인 사람하고 외꺼풀인 사람밖에 안 나왔죠? 가능한 표현형은 두 종류밖에 없고, 자, 이들의 비율은 아까 세보니까 3대 1이었어요. 3대 1. 자, 이런 식으로 유전자형의 비율과 표현형의 비율이 항상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자, 요 내용까지 한 거 교과서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봐볼게요. 자, 여기는 교과서 133쪽입니다. 자, 특정 형질을 결정하는 대립유전자는 상동염색체의 같은 위치에 있다. 요 내용은 했던 내용이고. 자, 그래서 우리가 상동염색체에 있는 그 대립유전자 구성을 기호로 나타내면 우리는 그거를 유전자형이라 그런댔어요. 뭐 라지 A, 라지 A, 뭐 라지 A, 스몰 A, 스몰 A, 스몰 A 이렇게 표현하는 거. 자, 그리고 이 유전자형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형질을 내가 말로 표현했으면 그거는 표현형이라 그래요. 이 사람은 쌍꺼풀이 있다. 이 사람은 외꺼풀이다. 이 사람은 뭐 둥근 완두다. 이 완두는 둥근 완두다. 이 완두는 주름진 완두다. 이런 거를 표현형이라고 합니다. 표현형. 자, 옆에 보면 이제 유전자형에 대한 설명이 잘 나와 있죠.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라고 하는데, 자, 우리가 우연찮을 수도 있지만 아까 우리 예를 들었던 것들이 전부 다 라지 R이 스몰 R에 대해서 우성이고 라지 A가 스몰 A에 대해서 우성이었어요. 야, 어떻게 우성인 것들에게 대문자란 이름을 우연찮게 지어줬을까가 아니고 연구를 해보니까 이 형질이 우성인 거야. 둥근 완두가 주름진 완두를 이기는 거야. 이걸 알고 나서 둥근 완두에 대문자라는 기호를 이제 부여해 준 거예요. 졌던 열성인 애들한테는 스몰 유전자를 준 거고, 눈꺼풀도 마찬가지. 쌍꺼풀 유전자랑 외꺼풀 유전자가 둘이 싸웠을 때 쌍꺼풀이 이기는 걸 확인하고 나서 그럼 얘가 우성이니까 대문자로 표시하자 라고 한 거예요. 우연히 이제 운 좋게 맞아떨어진 게 아니고 이렇게 보통 우성 대립 유전자는 대문자로 표시하고 열성인 거는 소문자로 표시하는 게 거의 이제 규칙이에요. 물론 워낙 많아져가지고 이제 예외들이 좀 있긴 한데 이게 기본 규칙이라고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예시 들었던 거, 자, 쌍꺼풀 있는 유전자를 대문자 A, 외꺼풀인 유전자를 소문자 A라고 하면은 뭐 라지 A, 라지인 사람은 쌍꺼풀 있고 스몰 A, 스몰 A인 사람은 외꺼풀이다. 근데 라지 A도 있고 스몰 A도 있는 사람을 조사해 봤더니 이 두 가지 라지 A에 의한 쌍꺼풀과 스몰 A에 의한 외꺼풀 중에 한 가지만 표현이 되더라. 이때 겉으로 표현되는 애를 우성이라 그러고 표현되지 않고 숨는 애를 열성이라 그러기로 했다. 그때 마침 또 연구해 보니까 쌍꺼풀에 대해서는 이 눈꺼풀에 대해서는 쌍꺼풀이 우성이더라. 라는 거 또 알았습니다. 자, 이 부모님이 자식을 낳을 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요 쌍을 이루고 있던 것 중에 하나씩만 넣어주기 때문에 자손을 낳게 되는 방식 요것도 한번 방금 이제 필기했던 거랑 이제 비교해서 보시고, 자, 그 다음 장 한 장 넘어가서 교과서 132쪽을 보면은, 자, 선생님은 이제 바깥 다이아몬드로 그렸는데 여긴 좀 네모로 그려놨죠. 같은 원리예요.
같은 원리인데 쌤은 그 다이아몬드로 그리는 게 훨씬 편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수업으로 우리 앞으로 할 때는 항상 다이아몬드를 그릴 거니까 요 방식이든 또는 이런 식으로 그냥 정사각형으로 그리든 본인이 편한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여기 밑에 있는 내용을 이제 할 건데, 자, 사람의 유전 연구를 지금 이제 하는 게 이번 단원의 목적이잖아요. 그거에 대해 이야기 하나만 좀 해볼게요. 자, 사람의 유전 연구. 우리 지금 이번 단원의 제목인데, 자, 질문 하나 합니다. 자, 사람의 유전 현상을 연구하는 거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자, 우리 자신에 대해 연구하는 건데, 쉬운가 어려운가? 뭐 그렇다고 할 수도 있고 아니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 하나의 예시를 들어줘 볼게요. 거의 유전학에서 정말 이쁨 받는 생물인 자, 초파리라고 하는 생물하고 우리 사람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초파리랑 사람을 이제 비교하면은 자, 그들이 낳는 자손수를 한번 비교해 봅시다. 자, 우리 사람은 보통 자녀를 얼마나 낳죠? 우리가 평생 살면서 보통 뭐 안 낳는 집도 있고 한 명에서 보통 뭐 3명 정도 낳지 않나? 보통 요 정도에 들어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초파리는 막 한 번 알을 낳을 때 막 수백 개의 알을 낳아. 수백 개.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자, 그리고 자, 한 세대가 얼마나 걸리냐? 자, 한 세대의 뜻이 뭐냐면 자, 한 아이가 태어나서 다음 자손을 낳기까지 걸리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한 세대. 자, 이 사람은 얼마죠? 뭐 보통 빨리 나오면 뭐 20살 때 나올 수도 있지만 보통은 한 30년 정도가 지나서 보통 우리나라의 경우 자녀를 낳곤 합니다. 자, 근데 초파리는 엄청 짧아 이게. 한 알이 나오고 그 알이 자라서 초파리가 되고 다시 또 이제 알을 배기까지 한 15일 정도면은 충분해요. 어마어마한 시간이죠. 굉장히 자주 할 수 있어. 자, 그리고 이제 자, 임의교배라는 말이 있어. 임의교배. 자, 내가 원하는 대상의 얘네들을 내 마음대로 교배시킬 수 있느냐? 이거 사람에게 가능할까요? 한 과학자가 오더니 여기 서 있던 생판 모르는 남인 철수랑 영희를 보더니 오, 철수같이 생긴 사람하고 영희같이 생긴 사람이 결혼해서 애를 낳으면 어떤 애가 나올지 너무 궁금해. 자, 빨리 아이를 가집시다. 이런 거 됩니까? 안 되죠. 이런 임의교배가 불가능해요. 뭐 예를 들어 뭐 빨간 눈을 가진 사람하고 파란 눈을 가진 사람이 결혼하면 무슨 애가 나올까 궁금할 수 있잖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빨간 눈 가진 사람하고 파란 눈 가진 사람을 막 결혼시킬 수는 없는 거잖아. 불가능합니다. 근데 초파리는 이게 가능하죠. 우리가 가능해요. 이제 초파리 같은 경우는 눈 색깔이 막 이제 빨간 눈 초파리도 있고 흰 눈 초파리도 있는데 내가 만약 자, 빨간 눈을 가지고 있는 수컷하고 흰 눈을 가지고 있는 암컷을 교배하고 싶었다. 이걸 원한다면은 얘네들이 이제 배양하는 그 통에다가 이제 빨간 눈 가지면서 수컷인 애들만 집어넣고 흰 눈이면서 암컷인 애들만 집어넣으면 이들 간에 이제 교배가 일어나겠죠. 이때 태어나는 수백 개의 알들에서 태어나는 자손을 분석하면 이들이 낳는 자손은 어떠한 비율로 나오는구나. 이런 게 가능하겠죠. 이런 걸 이제 임의교배라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초파리는 유전 연구하기에 너무 좋은 이제 소재야. 한 번에 자손도 엄청 많이 나와서 통계내기 좋지. 15일이면 한 세대를 지나니까 막 10세대 보는데도 막 1년도 안 걸리는 거야. 10세대 지났을 때 어떻게 변해 있는가 이런 것도 이제 1년 안에 볼 수 있는 거고 내 맘대로 교배시킬 수 있고 유전 연구하기에 최고의 재료, 최고의 재료. 자, 근데 사람은 자손도 얼마 안 나. 아까 보면은 막 눈꺼풀 이야기 할 때도 경우의 수가 이렇게 3대 1이 나오려면 적어도 4명은 나와야지. 근데 안 나오잖아, 이게. 안 되는 거야, 연구가. 또, 야, 이 집안에 두 세대를 보고 싶으면은 과학자가 늙어 죽어. 60년 기다려야 돼. 야, 이게 또 내 맘대로 교배도 못 시켜.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 유전 연구하기에는 너무 최악의 조건이야, 지금. 너무 힘들어. 그치만 해야지. 왜? 우리 인간이니까. 왜냐면 이런 유전학이라든가 이제 모든 학문이 발전하는 게 우리 인류를 위해서 이제 발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유전학 연구도 결국은 우리 인간에게 이롭되게 되기 위해서 하는 연구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사람의 연구가 최종 목적지인 거예요. 하긴 해야 돼. 근데 내 맘대로 교배도 못 시켜. 자성도 많이 안 나.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방식을 사용하고 있냐. 자, 첫 번째. 자, 가계도 조사를 해요. 가계도 조사. 자, 내가 두 세대가 앞으로 태어나는 걸 볼 수가 없잖아. 60년을 기다려야 되니까. 하지만 이미 태어났던 과거의 사람들을 조사하는 건 가능하겠죠? 그래서 지금 태어난 아기부터 그 어버이 세대, 그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 이 사람들의 이제 가계도를 그려서 그들의 유전 현상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분석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있고. 자, 그 다음에 또 대표적인 게 또 쌍둥이 연구예요. 쌍둥이 연구. 자, 요거 이야기하려면 이제 조금 걸리는데, 쌍둥이들을 데려다가 이제 그들이 얼만큼 왜냐면 쌍둥이는 유전자가 거의 유사하니까, 얘들 가지고 연구를 하는 건데, 자, 먼저 1번. 자, 가계도 조사는 이미 태어난 사람들에 대한 가계도를 그리는 거예요. 근데 가계도를 그릴 때 규칙이 있어. 자, 네모는 남자예요, 남자. 그리고 동그라미는 여자로 표현해요. 동그라미가 여자야. 그리고 이들이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면 뭐 딸을 낳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뭐 자식을 여럿 낳았어. 3명 낳았어. 그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아들 낳았고 뭐 딸 낳고 아들 낳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는 게 이제 가계도예요. 그래서 뭐 이제 그 윗세대부터 해가지고 뭐 이제 시험 문제 같은 거 보면은 자 이렇게 이들이 딸 낳고 아들 낳았는데 이들이 자식을 낳을 때 어떤 형질의 확률이 얼마냐 이제 이런 문제들이 이제 나오게 될 거예요. 자 이런 게 이제 가계도 분석이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의 이제 내용들을 보면은 요 가계도가 엄청 많이 나올 거예요. 이제 이거는 거의 눈에 익을 만큼 할 거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여기까지 할 거예요. 오늘 지금 새로운 용어들 엄청 많이 나왔죠. 이거 꼭 복습해 가지고 내 몸에 익힐 수 있도록 이제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 이제 뭐부터 할 거냐면 자 쌍둥이 연구가 뭐냐 쌍둥이 연구한다고 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체 유전 현상을 알 수 있느냐 요거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시작하고 나서 가계도 그리는 연습도 좀 해보고 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자 고생 많았습니다.